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1월 28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종이신문의 일면을 장식한 기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이 GP에 다시 병력 그리고 중화기를 투입하기 시작을 했다는 기사,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자정쯤에 부산 엑스포, 세계 엑스포죠. 개최지가 결정된다. 이 부산이 선정이 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 탑 기사와 사이드 탑 그리고 3면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면 탑은 북한 GP의 병력 중하기 재투입에서 9.19 합의 파기 직후에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상호 파괴한 최전방 초소마다 진지를 새로 구축을 하고 무반동총을 반입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 유지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북한이 11개 GP 다 복원을 했고 해안포도 개방을 했습니다. 합참에서는 당연히 상응 조치하겠다 이렇게 강경 대응을 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사이드 톱은 부산은 온 힘을 다했다. 엑스포 2030 부산. 오늘 자정쯤에 세계 엑스포 개최지가 결정이 됩니다. 182개 BIE 세계 엑스포 국제 박람회 기구죠. BIE 회원국 대표들의 투표가 시작이 되는데 29일 0시 30분쯤에 결과가 나옵니다. 3분의 2 이상 지지를 얻은 국가가 없으면 1, 2위 국가를 놓고 2차 투표가 벌어지는데, 현지 언론들은 일단 사우디를 공개 지지한 나라가 120여 개국에 달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근 부산이 사우디를 빠르게 따라붙어서 결과를 예단하기는 힘들다. 1차에서 사우디가 120개국의 지금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3분의 2를 받을지 그 부분이 아마 그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3분의 1을 받지 못하면은 다시 결선 투표에 들어가서 지금 이탈리아도 있죠. 그래서 결선 투표에 들어가면은 또 승산이 있다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워낙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정치면 기사는 동아일보 일면과 정치면 그리고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늦게 발표가 됐죠. 국민의힘 당무감사 결과인데 지금 하위로 평가받은 사람들은 총선을 앞두고 일종의 살생부에 포함됐다 이런 말까지 놔둡니다. 지금 명단이 한 22개 당무 감사 결과 한 22명의 현역 의원이 낙제점을 받았다. 그 명단이 사실 정보지 찌라시 형태로 놔들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영남권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그 찌라시는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영남권이 많이 포함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명단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자, 동아일보 일면 기사는 여당 당무감사위원회가 지역구 위원장 204명 중 46명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겠다. 그리고 여당은 당보다 지지율 현저히 낮은 현역이 문제다. 특히 PK의원 정조준, 그리고 조선일보는 여당 당무평가 1위는 배현진, 나경원, 원내에서는 현역은 배현진, 원내는 나경원 이렇게 두 사람이 1위를 평가를 받았다는 기사입니다. 자, 당무감사위원회가 당무감사 결과 하위 22.5%에 대해서 내년 총선에서 컷오프 공천 배제를 권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디에 공천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권고를 하게 되죠. 전국 지역구 당협위원장이 지금 거리된 것을 빼고 204곳인데 원래 253개입니다. 그중 거리된 것을 빼고 204명 중에서 46명에 해당하는 규모 22.5%에 대해서 컷오프를 권고하기로 했다. 하위 46명에 포함되지 않은 현역 의원 중에서도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도보다 개인 지지도가 낮은 경우에는 공천관리위원회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주로 영남권에서 정당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죠. 그런데 각 개별 의원의 지지율을 대입을 하면은 개별 의원은 그 정당 지지율보다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영남권에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그런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가급적 공천에서 배제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영남권에서 대거 물갈이가 일어나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야기했었죠. 낙동강 하류 세력 뒷전에 가 있어야 된다. 그것과도 더 연결이 되면서 반발이 또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총선 기획단도 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역 물갈이를 많이 하는 당이 승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영남권에 대한 대대적 물갈이를 예고를 했는데, 현역 물갈이를 많이 하는 쪽이 이길 수 있다. 이것은 18대 총선 때, 2008년 18대 총선 때 한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그리고 민주당의 현역 교체율은 한나라당은 38%, 민주당은 19%, 거의 한나라당이 2배 이상 많이 교체를 했는데, 그때 한나라당이 얻은 의석이 153석, 민주당은 81석.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공천 물갈이를 많이 한 쪽에서 이긴다. 그리고 당무감사위원회는 평가 등수나 지역, 이 선수, 그러니까 재선 3선 비율 이런 것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상위권 명단도 밝히지 않았지만 언론사 취재에 의하면은 원내에서 1위를 한 당협은 송파을, 위원장은 서울 송파을, 위원장은 배현진입니다. 그리고 원내에서 1위를 한 당협은 서울 동작갑, 1위가 나경원 전 의원,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상당히 지역구 관리를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이수진에게 졌죠, 민주당. 그 이수진, 이상한 말 많이 하는. 그런데 이번에는 나경원 의원이 서울 동작갑의 당협 관리를 제대로 해서 전체 비현역 중에서 원에서 1위를 차지를 한 겁니다. 정당 지지율이 개인 지지율보다 높은 지역은 보수 텃밭인 대구, 경북과 울산, 부산, 울산, 경남이 많다 보니까 해당 지역 현역 의원들이 더 긴장하는 기류고, 여권 관계자는 TK, PK 현역 의원을 정조준한 컷오프 가이드라인을 띄운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요한의 낙동강 하류 세력 뒷전 발언이 다시 생각이 나죠. 여기에 대해서 TK 지역의 한 초선 의원은, 아니 문항을 오픈하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여론조사는 사실상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인데 왜 이런 결과를 내놓느냐. 그러니까 문항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여론조사 같은 것을 해서 이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를 하는 것이죠. 그 지역의 그 현역 당협위원장에 대한 여론조사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는 이현령 비현령식이 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왜 영남권 의원들이 이 정당 지지율보다 낮다고 단정을 하느냐. 그리고 영남권 의원들 사이에서는 당 우세 지역에서 현역들을 빼내고 그 자리에, 빈자리에 대통령실 인사들을 넣으려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이 공천이 끝나고 나면은 공천 후유증, 파동이 생기는 법이죠. 그런데 그것을 최소화하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자, 인요한 혁신위원장, 이준석 부모 발언을 했다가 역풍을 맞았죠. 그런데 이준석도 그 발언을 가지고 어디서 배워먹은 건지 이렇게 막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말을 듣고 아마 인요한 위원장이 좀 쇼크를 받아서 일정의 하루 일정을 취소하고 잠수를 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곧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이다. 제가 뭐 이거 외에 어차피 목요일 날 그 최고위원회에 그 당 중진들 그리고 지도부, 윤석열 대통령 가까운 쪽, 이쪽에 대한 험지 출마나 불출마를 권고하는 그 안을 이 최고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뭐 결단을 내리겠다, 이런 분위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인요한 혁신위의 운명에 걸려 있는데, 인요한 위원장이 일단 어제 본인이 이준석에게 들은 막말, 어디서 배워먹은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준석에게 죄송하다,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사과를 했는데 이준석은 안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자,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인요한 이준석에게 부모 잘못 발언 사과했다. 직접 통화를 했지만은 거절당했다. 당원 강연에서 이준석을 준석이 이렇게 칭하고 부모를 거론한 점에 대한 당 안팎 비난이 나오니까 하루 만에 공식 사과를 했다. 인요한은 조선일보 통화에서 제가 밥상머리 문화에서 큰 사람인데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아이가 잘못될 수 있다는 뜻에서 얘기했으나 과한 표현이었다. 사과한다. 이준석에게 직접 통화를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여러 사람 통해서 시도했는데 다 거절당했다. 그리고
어제 하루 한국노총 방문 공개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는데 이준석의 막말에 대해서는 또 별로 문제를 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는 폭풍 전야 분위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30일 날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있습니다. 인류한 혁신위원회가 최후 통첩한 것도 30일이고, 30일 날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김용에 대한 이 판결도 나옵니다. 김용은 이재명의 핵심 측근이죠. 이재명 그 경선 자금에 쓸 돈 8억 원을 대장동 일당에게서 받아서 구속됐다가 지금 그 풀려나와 있는데 보석으로 30일 날 1심 재판에 나옵니다. 그 재판 결과는 이재명에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죠. 대장동과 관련해서 첫 번째 1심 재판이 나오는 날이 바로 30일인데 그 30일 날 이 민주당은 탄핵을 또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 12면 기사입니다. 탄핵론 중심엔 철음에 11명, 이재명의 철음에 11명, 메카시 해임을 한 미 강경파 공화당과 닮았다 이런 말도 나오고, 이 철음회가 이동관 검사 탄핵 이번 주 내 철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팬덤으로 이루어진 극단주의다. 그리고 비명에서는 당 전체가 강경파에 휘둘리고 있다. 이 상황에서 탄핵론이 정기국회 최대 이슈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는데,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예산안 심사 법정 기한 민생법안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등이 집중되어 있다.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에서 이동관 위원장과 이정섭, 손준성 검사 탄핵안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흐름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소위 철음입니다. 초선 강경파죠. 김용민, 김의겸, 민형배, 황운하, 김남국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철음회가 또 막말을 막 쏟아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조선일보 정치면 보시면은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또 영화 보고 흥분한 야권,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승리 때는 계엄령을 내릴 것이다. 아무 말이나 막 내지르는 거죠. 그래서 지지층을 막 결집을 하는 그런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화 정치 이런 표현을 지금 조선일보가 썼는데, 영화 정치는 문재인이 2016년에 민주당 대선 주자 시절 영화 판도라 원전 그를 다룬 영화 판도라를 보고 눈물을 많이 흘렸다. 그리고 탈원전 국가로 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실제로 원전을 폐쇄하기 위해서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까지 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죠. 영화 보고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억을 하실 겁니다. 화려한 휴가, 남영동 1985, 변호인, 노무현입니다. 택시 운전사, 이런 현대사 관련 영화가 나올 때마다 민주당은 영화 정치에 몰두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지금 또 영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1212 군사 쿠데타를 소재로 한 영화 서울의 봄이 관객 수 200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 가도를 달리자 야권은 계엄 저지선을 확보해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 그때 12.12 사태 그것을 가지고 계엄 저지선을 확보를 해야 된다. 군부 독재 아닌 검부 독재다. 검찰. 그리고 신조어까지 만들면서 여권을 공격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또 현실과 영화를 구별 못하는 망상에 빠졌구나. 정청래 서울의 봄 영화를 거론하면서 군복 대신 검사의 옷을 입고 총칼 대신 합법의 탈을 썼다. 군부 독재와 지금의 검찰 독재는 모습만 바뀌었을 뿐이다. 이렇게 막말을 던지면 또 지지자들이 환호합니다. 개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국민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국도 나섰네요. 조국도 대한민국을 이어가는 세력은 현재도 있다. 그 김용민 처럼에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것이다. 민주당은 계엄 저지선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단독 가반 확보 전략을 써야 한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에서 가반 이상이 철회를 요구하면 가반이 동의하면은 해제를 해야 되죠. 민형배 또 나섰습니다. 헌법에 규정한 탄핵 얘기를 안 하면 오히려 직무유기다. 발목대기로 분질러 놔야 된다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한편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지금
군사 독재가 아니고 군부 독재가 아니고 검부 독재, 검찰이 독재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그러면 민주당 주장대로 검부 독재라면 그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구속 안 된 것이 말이 되느냐? 그렇죠. 자, 이재명뿐이 아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금 양산에 있지만 조마조마할 겁니다. 지금 특히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 월북몰이 아니면 탈북자 강제북송, 월성원전, 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런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통치하면서 나왔던 그런 비리 의혹들이죠. 자, 그런데 개인 비리가 있습니다. 개인 비리. 뭐냐면은, 대통령 임기 중에 딸 문다혜 씨 부부가 갑자기 태국으로 이주를 했죠. 자, 그 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게 앞으로 밝혀질 수가 있습니다. 이 TV조선 단독 기사입니다. 이상직 문 사위 프로필 주며 직접 채용을 지시했다. 문 사위 채용 의혹 수사 본격화. 문재인 대통령의 딸 서모 문다혜 씨가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이주를 했는데 당시 남편이었던 지금 이혼했습니다. 서모 씨가 이스타항공, 이상직이 만든 회사죠. 이스타항공의 현지 계열사에 취업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여러 의혹이 불거졌죠. 그런데 최근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서 하나를 밝혀냈습니다. 뭐냐면은 한국의 이스타항공과 태국의 타이 이스타젯은 무관한 회사라고 주장을 이상직이 해왔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스타항공 자금을 빼돌려서 태국의 타이 이스타젯에 설립한 혐의가 드러나 구속 중인 이상직이 이런 말을 했다고 타이 이스타젯 대표였던 박모 씨가 진술을 검찰에서 했습니다. 뭐냐? 이상직 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 씨의 채용을 지시했다. 전혀 모르는 회사라고 해놓고는 채용을 직접 지시를 했다는 거죠. 2018년 중반쯤에 서 씨의 프로필을 타이 이스타젯 태국 사무실에 직접 두고 갔고, 이상직이 그 다음날 전화가 와서 서 씨의 채용과 함께 주거비도 지원하라 지시를 했다. 서 씨는 항공 관련 경험이 전무했지만 고위 임원 수준으로 급여를 줬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당시 대표가. 그래서 검찰은 이상직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고 서 씨의 채용이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 대가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대가로 사위를 챙겼다는 이야기죠. 이거 뇌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민주당 공천까지 받았죠. 중진공 이사장 임명에 대한 보답으로 서 씨를 채용했을 수 있다고 보고 최근에 중진공과 hin사혁신처 등 6곳을 전격 압수수색을 했죠.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상직을 불러서 도대체 누구 입김으로 서 씨를 채용했는지 집중 추궁할 계획인데, 누구 입김이겠습니까? 문재인의 입김이죠. 왜 현직 대통령이 딸 부부가 부랴부랴 태국으로,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으로 재임성인데 부랴부랴 태국으로 재산 정리하고 갔는지, 그래서 거기서 이스타 항공, 타이 이스타젯에 취직을 해서 일도 안 하고 그에게 월급을 받아서 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갑자기 또 왜 돌아와서 문재인 임기 중에 다시 돌아와서 이혼을 하고 딸은 청와대에서 거주를 했는지, 자, 그런 부분도 앞으로 밝혀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 세금이 서 있기 때문이고, 이런 간접 뇌물 혐의, 현직 대통령이었을 무렵에 간접 뇌물을 준 혐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물이라는 건 바로 이 직책이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수사 소식도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11월 28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